자, 뜨는 직업, 나는 직업,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라이징 잡 시간입니다. 오늘 긴장이 돼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이 통역사세요. 통역사. 예. 자, 그런데 태진 씨도 영어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왜 웃으세요? 네, 외국어 잘하시잖아요. 영어로 한번 오늘 또, 네, 오늘 나오시는 분 소개를 한번 직접 해드릴까요? 멋지게. Hi, Miss Kim. How do you do? How do you do? How are you? 틀렸어. I'm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저희가 깊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정식으로 소개해드릴게요. 한국통번역사협회 김현정 통역사님 자리해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시통역사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 지금 짧은 말만 했는데도 발음이 역시 남다르잖아요. 이런 분들 참 부럽다는 생각 많이 해봤는데요. 네. 사실 거기다가 요즘은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참 좋은 게 채용 정보를 볼 때도 외국어 가능자 우대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부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또 통역사분들은 여기저기 굉장히 찾는 곳이 많아요. 때문에 러브콜을 그만큼 많이 받고 있는 직업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요, 통역사에 대한 직업 및 간단한 소개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그 직업의 공식 명칭은 프리랜스 국제회의 통역사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동시통역인데요. 그래서 제가 동시통역도 하고 또 순차통역이라는 것도 합니다. 그래서 통역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동시통역이 있고 순차통역이 있는데요. 동시통역은 그 흔히들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생방송 통역으로 나가는 부스 안에 통역사들이 있으면은 밖에서 연사가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은 그거를 저희가 헤드셋을 통해서 전달을 받아서 정말 말 그대로 동시에 통역을 하는 실시간으로 하는 그게 동시통역이고 순차통역 같은 경우는 그 연사가 말씀하시면은 옆에서 저희가 노트를 받아 적고 나중에 그거를 보면서 통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억력에 의존해서 통역을 한다든지 그게 순차통역이에요. 그렇군요. 동시통역은 부스 안에서 헤드셋을 끼고 바로 통역을 하는 통역이고 순차통역은 메모라든지 어떤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통역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 중에 프리랜서 통역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회사 소속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학교나 그러니까 출신 대학원이나 아니면 다른 뭐 사설 에이전시 여기 분들한테 일을 받아가지고 통역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또 인하우스라고 하는 그 사내 소속 그 통역사 분들 또 많은 대기업들이나 웬만한 기업체분들 다 이제 보유를 하고 계세요. 그런 통역사 분들을. 자체적으로. 네. 자, 아무래도 이렇게 프리랜서와 회사 소속 인하우스로 나눠진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모 드라마에서 엄지원 씨가 통역사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멋진 골드미스로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통역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로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통역사님은 처음에 어떤 계기로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그런 로망이 어느 정도가 사실인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직업에 예전에 처음에도 가장 많은 매력을 느꼈던 점이고 지금도 계속 그런데 그 자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서 특히 저는 프리를 하기 때문에 매여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쉬고 싶을 때는 약간 쉬고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고 그러니까 시간 낭비 안 하고 대신 일할 땐 열심히 하고 좀 그런 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이쪽으로 뛰어들게 됐거든요. 그렇군요. 자유롭게 일하시고 또 꿈도 이루시고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주요 업무를 한번 여쭤볼게요. 주요 업무는 당연히 통역이겠지만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죠? 네, 제가 통역을 프리를 하다 보니까 그 회사 소속인 분들은 뭐 자동차 회사면은 자동차 일만 계속 하시고 뭐 에너지 회사면 에너지 일만 계속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프리니까 정말 매번 주제가 바뀌어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정치 회의가 있고 모레에는 에너지 회의가 있고 그리고 금요일은 미술 회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매번 주제가 바뀌어요. 항상 뭐 IT, 뭐 경제, 뭐 산업, 뭐 에너지, 뭐 인권, 뭐 여성 정치, 뭐 등등 환경 뭐 다 많이 하고 있고 매번 다르고. 똑똑하시네요.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넓지만 얕은 지식. 여러 가지를 또 공부를 하셔야겠어요. 매번 그러니까 그때 주어지는 것은 정말 100%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통역사가 되면서 제가 느낀 가장 큰 직업병 중에 하나가 메모리가 그러니까 기억력이 많이 쇠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바보야. 그래서 좀
그게 좀 고충이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군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방송하다 보면은 여러 분야를 하다 보면은 그날 방송은 집중해서 하는데 다음 날 되면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을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분들도 또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여쭤보는 질문일 것 같아요. 직접 통역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저희가 알만한 유명한 분들도 계실까요? 만나보셨던 분들 중에. 예. 제가 직접 만나뵌 분들, 제가 동시 통역을 할 때는 부스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구석에 부스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뭐 좀 만나뵙지는 못했더라도 뭐 가장 고위급 이런 회의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시는 그런 회의도 많이 들어간 적이 있었고요. 물론 근데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청와대 소속인 외교관 분들께서 통역을 하시는 게 맞고 그 외에는 이제 고위 관료 분들, 뭐 장관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통역도 많이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마 관심 가장 많으실 게 이제 연예인 분들 또 이렇게 뭐 막 영화제 같은 거 하면은 제 주변에 많은 통역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제 영화제 통역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다양한 굉장히 분들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계신데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되고 일에 대해서 참 매력도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통역사의 가장 큰 매력. 조금 전에는 프리랜서로서의 매력을 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다른 매력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뭐 다양한 회의, 다양한 주제를 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좀 최신 지식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신 정보를 얻게 되고 그래서 그런 점에 앞서 나갈 수 있다. 그런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언어 소통의 매개가 되는 것인 만큼 커뮤니케이터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회의가 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같고 그리고 또 출장도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좀 가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나라들 출장도 많이 가면서 새로운 것도 많이 접하게 되고 많은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좀 지평이 넓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혜진 씨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통역사분이 이렇게 통역을 하시는데 보면은 뜨끔 해갖고 들은 이야기를 왠지 걸러서 이야기하실 때 있잖아요. 놀래서. 통역사 분들과 정말 그런 일을 겪는 일인지도 좀 궁금한데 그런 경우들이 좀 있을까요? 제 주변에 저랑 같이 통역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저의 개인적인 장점을 꼽으시라면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당황을 해도 당황한 티를 안 낸대요, 잘.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여기도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는데 당황 티가 별로 안 나죠. 저 굉장히 당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덕목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통역을 할 때도 뭔가 좀 이상한 농담,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통역을 이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은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거를 좀 빨리빨리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좀 눈치껏 이렇게 재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때 당황하지 않고 좀 최대한 침착하게 포커페이스로 이렇게 일관을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어떤 이상한 농담이 어떤 종류의 것들이에요? 좀 문화적으로 내가 이거를 그대로 농담을 통역을 하더라도 안 웃길 것 같은 그런 농담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최대한 어떻게 하면은 이 듣는 입장에서 좀 웃기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제가 또 해석을 해가지고 막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게 분명히 말을 하시는 분께서 말을 하면서 이미 웃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상대가 들었을 때 안 웃길 것 같은 이야기들을 교묘하게 편안하게 좀 들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또 될 것 같네요. 또 단순히 통역만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런데요, 여러 가지 매력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통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번다. 한번 연봉을 공개는 못 하시더라도 그 루머가 사실인지 좀 어느 정도인지. 연봉 얘기는 일단 제가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근데 저희가 사실 정요율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대 소속인데 한국 외대 그 센터 홈페이지를 가시거나 아니면 이화여대 통번역 대학원 거기 센터 홈페이지를 가시면 다 나와 있어요. 금액이. 거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피해 가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궁금한 게 대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편하게 많이 버시는 편인지 이 정도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되게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정적이니까 월급이 딱딱 이렇게 나오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같이 이제 프리라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불안정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좀 자기 관리를 잘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일 받으면 열심히 수행하고 고객 관리 잘 하고 이러면 뭐 적당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멋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태진 씨가 아무래도 정유진 씨 질문을 뺏은 것 같아요. 항상 저희 정유진 씨 연봉 돈 담당, 연봉 담당 질문을 해줬는데 오늘 그럼 다른 날카로운 질문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제 담당 질문을 뺏겨서 다른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아무래도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직업일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통역사가 될 수 있나요? 우선 저희 나라에서 이 동시 통역사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동시 통역 자격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한국 외대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대도 있고 이런 여러 뭐 서울외대도 있고 그리고 또 해외에 많은 호주에도 있고 뭐 미국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그런 대학원에서 졸업을 하셔가지고 그 자격을 갖고 이 시장에서 동시 통역사로 활동을 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지금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번역사, 이 통역사에 대해서 많은 매력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직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조언이라고 좀 하기가 그런데 제가 그럴 조언을 드릴 입장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역이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통역을 잘하는 거는 진짜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언어를 더 사랑하실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를 정말 좋아하시고 언어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통역을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물론 이제 외국어를 아무래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어, 저는 이제 영어 통역사니까 영어 자체도 굉장히 좋아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부를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는 게 항상 좋지만 않지만 이게 너무 싫으신 분들은 아마 통역사로 오래 연명 못 하실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게 좋으신 분들은 아마 이 직업의 매력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오늘 얘기를 참 들으면서 이 통역사라는 직업이 정말 너무나 매력적인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김현정 통역사님을 보니까 너무나 당당하고 아름다운 매력이 느껴져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통역사로 멋진 활동하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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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베리 마치. 자, 역시나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잡매거진 벌써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잡매거진만의 매력 언제나 알고 계시죠? 오늘보다 내일 더 풍성하고 재밌는 방송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역시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즐겁고 힘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잡매거진은 계속됩니다. 쭉!